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베이징과 상하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백화점의 가장 화려한 1층 명품관이자 전 세계의 자본이 모여들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심장의 박동이 멈춰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어쩌면 이미 기능이 정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한 달 월세가 1억 원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곳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텅 빈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금융의 상징인 루자주의 중심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동방명주를 배경으로 마천루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곳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탐내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한 유리벽 안을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으며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이미 25%를 넘어섰습니다. 일부 신축 건물들은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로 밤마다 어둠 속에 잠겨 있는데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붕괴의 서막입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30%에서 50%까지 파격적으로 낮추며 기업들을 유혹하지만 들어오겠다는 곳은 없고 오히려 기존 기업들마저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시장을 기회의 땅이라 부르며 달려들었던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이곳을 반드시 탈출해야 할 거대한 늪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가장 비싼 빌딩에서 짐을 빼는 외국계 기업들의 뒷모습은 현재 중국 경제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이징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여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맞물리는 이곳의 오피스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 되었습니다. 창업의 성지로 불리던 중관춘의 거리에서는 이제 패기 넘치는 청년 사업가들 대신 폐업 공고문을 붙이는 인부들만 보일 뿐입니다. IT 건물들이 호령하던 베이징의 빌딩 숲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의 수도가 비어간다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엔진이 완전히 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미래를 꿈꾸지 않으며 벌어들일 돈보다 내야 할 임대료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공실 현상이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되어 외곽으로 그리고 중국 전역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 꺼진 마천루는 밤마다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는 슬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야경 뒤에 숨겨진 텅 빈 사무실들과 그곳을 채웠던 수조 원의 자본이 증발해버린 자리에는 이제 깊은 절망감만 남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며 건물이 비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소득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이는 곧 주변 상권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으며 첫 번째 칩이 쓰러졌을 때 우리는 설마 했지만 이제 우리 눈앞에는 거대한 마천루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찬란했던 베이징과 상하이를 이토록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중국의 실체는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돈에는 감정이 없다는 말처럼 지금 중국을 빠져나가는 돈에는 공포가 묻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며 월가의 거물들부터 유럽의 연기금까지 모두가 중국에 투자하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똑똑하다는 자본들이 지금 손절매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손실 확정이 아니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반값 투매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사모펀드의 제왕, 칼라일 같은 거물들이 상하이의 초호화 빌딩들을 매입가보다 50%나 낮은 가격에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반토막 난 가격에 자산을 던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곳이 이제 끝났으며 더 들고 있다가는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항복 선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들은 중국의 성장은 영원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 비친 중국은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일 뿐입니다. 실제로 상하이 핵심 상업지구의 대형 빌딩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입찰자는 전무하며 가격을 낮춰도 자본의 탈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도망치는 이유는 중국 자산의 가치가 더 이상 우상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오를 때만 자산이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부채의 족쇄가 되며 중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자본의 탈출은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를 의미하며 돈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이 우리의 중국을 떠나 인도나 베트남 그리고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가졌던 경제 엔진으로서의 매력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의미합니다.
상하이에 마천루를 소유했던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기부 등본과 산더미처럼 쌓인 이자 계산서만 남겨져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이 투매 현상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며 지하실 밑에 더 깊은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명확하여 중국 자산은 이제 투자 부적격을 넘어 접촉 금지 수준이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문을 박차고 나갈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거대한 재앙의 전조를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탈출이 만든 공백은 이제 중국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 개발사들을 정조준하여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헝다와 비구이 위안을 넘어 이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최후의 보루인 왕커마저 흔들리며 부동산 종말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가장 단단한 기둥까지 번졌다면 그 결과는 붕괴뿐이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바로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커는 여우 중국에서 가장 우량하고 보수적이며 시 정부의 지분을 가진 국영 배경의 모범생이었기에 그들의 위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왕커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중국인들이 수십 년간 신봉해온 부동산이라는 종교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 금고를 지탱하던 기둥에 불이 붙었으니 중산층의 삶이 안전할 리 만무합니다. 부동산이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5%에 달하며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철강과 시멘트 등 60여 개의 전방위 산업이 동시에 얼어붙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공사는 중단되어 녹슨 크레인만 덩그러니 서 있고 분양사무소는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중국 전체에 비어있는 아파트가 14억 인구 전체를 수용하고도 남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공급 과잉은 심각할 수준입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수억 명의 중산층이 파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안간힘을 쓰며 막고 있지만 결국 팔리지 않는 자산은 거대한 감옥일 뿐입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상하이의 아파트들이 이제는 집주인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었으며 부동산이라는 엔진이 꺼진 나라에서 소비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집값이 반토막 나고 있는데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 불길은 이제 중국인들의 지갑 속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는 대신 무서운 속도로 돈을 숨기기 시작했으며 160조 위안이라는 상상 초월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세경 원이 넘는 이 막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션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금리를 바닥까지 낮추며 돈을 쓰라고 유혹해도 사람들은 다가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방공호를 파는 심정으로 저축에만 집착합니다. 어제보다 가난해졌다는 끔찍한 박탈감이 소비 심리를 화석처럼 굳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중산층조차 생존형 소비로 돌아서서 저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베이징의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피가 흐르지 않는 몸과 같아서 아무리 수혈을 해대도 정작 모세혈관인 가게가 막혀 있으니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저축의 함정은 중국인들이 자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내린 가장 냉혹한 사망 선고이며 이제 그 비극은 청년 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 세대가 부동산 거품을 타고 부를 쌓았다면 자식 세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배달 가방을 매야 하는 현대판 공을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실제 체감 실업률이 4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버리는 탕핑과 아예 썩어버리겠다는 바이란을 선택했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국가의 미래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며 이들의 절망은 곧 내수시장의 완전한 정지로 이어집니다. 국가 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엔지니어야 할 청년들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방 정부들이 안고 있는 1경원 규모의 숨겨진 부채 폭탄이 이제 폭발 직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베이징과 상하이가 보여주었던 화려한 인프라와 고속도로는 사실 유령 부채 위에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었으며 지방정부들은 빚을 갚기 위해 땅을 팔아야 했지만 이제 그 땅을 사줄 개발사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입원은 끊겼는데 이자 고지서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들은 이제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돈줄이 마른 정부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고 보너스를 중단하는 처절한 방식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시위를 하고 공안들의 수당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으며 거리에 가로등이 꺼지고 노인들의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모습은 한때 초강대국을 꿈꾸던 중국의 비참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조차 이 거대한 구멍을 메워줄 여력이 없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냉혹한 명령만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가 이렇게 골마 터지는 와중에
외부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탈출이 가속화되며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제조 신화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공장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산당의 말 한마디에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불투명한 정치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중국을 대체할 인도와 베트남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상하이와 광둥성 일대의 거대한 공업 단지들은 이제 깨진 유리창 사이로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다음 출력에서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중국이 마주한 이 터널은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지각 변동에 의한 거대한 빙하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마치 정요 1등을 꿈꾸던 학생이 만년 전교 50등에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정체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해졌지만 더 이상 기술 혁신을 이루지 못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본질적인 위기인 셈이죠. 현재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먼저 늙어버리는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 막대한 해외 자산을 쌓아둔 상태에서 불황을 맞이했지만 중국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붕괴하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본은 이제 중국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넘어 인도의 정보통신 시장이나 베트남의 첨단 제조 시설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자본 지출 전망이 5대 비호흡 7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격변의 시기에 중국은 기술 경쟁에서조차 자본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미래 권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때 마윈 같은 천재 창업가들이 세상을 뒤흔들며 혁신을 주도하던 중국의 민간 엔진은 이제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 아래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혁신이란 자유로운 사고라는 토양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인데 중국이라는 화분은 이제 통제라는 시멘트로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셈이죠. 기업가 정신의 핵심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은 사라졌고 이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생존 본능만 남았습니다. 국진민회, 즉 국가가 전진하고 민간은 후퇴한다는 이 비극적인 공식이 현실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생산성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효율적인 민간 기업들은 위축되고 방만하고 부패한 국영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중국 경제는 속도와 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더 큰 시한폭탄은 지방정부가 숨겨둔 헬경원 규모의 유령 부채인데 이는 갚을 능력도 없이 긁어댄 한도초가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GFB 즉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라는 이 교묘한 시스템은 장부에도 잡히지 않는 빚을 내어 보여주기식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그 빚의 청구서가 쏟아지고 있지만 땅을 팔아 빚을 갚던 수익 모델이 부동산 붕괴로 사라지면서 지방정부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체불되고 가로등이 꺼지며 버스 노선이 사라지는 풍경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기능 상실을 예고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 돈이 없어서 뜯겨나가고 있는 모습은 한때 초강대국을 꿈꾸던 중국의 비참한 민낯입니다. 베이징 중앙정부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한 곳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전역에서 터져나올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방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냉혹한 명령만 내려온 상태에서 각 지자체는 기업들을 쥐어짜며 세수를 확보하느라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골마 터지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도 중국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디커플링의 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제조 신화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기지의 땅을 찾아 떠났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인도에서 찍혀 나오고 삼성의 공장이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생존을 위한 대탈출입니다. 한번 떠난 자본과 기술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중국이 가졌던 세계의 공장이라는 독점적 지위는 이제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면서 한때 중국 경제의 자부심이었던 무역 흑자는 이제 빛바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포기인데 이들은 이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거부하며 사회적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전업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노후 자금을 축내며 집안에 머무는 청년들의 등장은 중국 사회를 지탱하던 유교적 가치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탕핑과 바이란이라는 단어에 담긴 자포자기의 심정은 중국의 내수 시장을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소비의 주체여야 할 2003부 세대가 돈이 없고 꿈이 없으니 시장이 돌아갈 리 만무하며 이는 거대한 경제적 질식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제 중국인들에게 남은 유일한 생존 전략은 오직 은행에 넣어둔 현금뿐이며 이는 돈이 돌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완성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경기부양책이라는 수여를 해대도 정작 돈을 써야 할 가게가 꽉 막혀 있으니 그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의 붕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공급망 혼란과 수출 부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투자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투자는 이제 차고에 차를 한 대만 두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무모한 선택입니다. 자산의 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험한 코너를 만난 세단처럼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직선 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높은 수익률만 쫓다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근육을 만드는 헬스장 운동처럼 매달 꾸준히 우량한 자산을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야말로 이 변동성의 시대에 살아남는 정석입니다.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모아놓은 나스닥 100 같은 우등생 특별반에 관심을 두며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거대한 백화점의 명품관이 바뀌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낡은 매장 앞에 서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연애 인공지능 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의 몰락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것은 곧 새로운 기회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포는 지식이 없을 때 찾아오지만 진실을 아는 자에게는 그 공포가 거대한 부를 쌓을 기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연후 당신의 자산은 과연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에 머물러 있길 바라는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붕괴하는 제국의 마지막 목격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되어 자산을 지켜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국의 몰락은 곧 전 세계 자산 가격의 재조정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역대급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며 과거의 영광에 매몰된 이들에게는 그저 잔인한 재앙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 상하이의 마천루들이 밤마다 어둠에 잠기는 이유는 단순히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화려한 야경은 사실 빚으로 쌓아올린 신기루였으며 이제 그 신기루가 걷히고 냉혹한 진실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자본에는 감정이 없지만 자본이 떠난 자리에는 남겨진 사람들의 피눈물이 섞인 선명한 공포가 남게 됩니다. 이 공포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우리는 각자의 방공호를 파고 더 튼튼한 자산의 성벽을 쌓아야만 합니다. 1경원의 부채와 40%의 실업률, 그리고 세경원의 현금 잠김은 중국 경제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섰음을 뜻합니다. 중산층의 영혼을 잠식하는 역자산 효과는 이제 중국 사회를 지탱하던 허리를 완전히 부러뜨려 놓았습니다. 허리가 끊긴 경제가 다시 똑바로 서서 달릴 수 없듯이 중국의 고성장 시대는 이제 영원히 역사의 교과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도태되지만 변화를 이용하는 자는 시대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국의 이 잔인한 현실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내릴 모든 투자 결정에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몰락을 보며 우리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야 하며 우리의 자산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연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부터 그 여정은 시작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더 밝게 빛나는 미래의 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의 돈줄이 다시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뿌리를 내려야 할 진정한 기회의 땅입니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시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금고는 과연 안전한 곳에 놓여 있습니까? 중국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달콤한 결실을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중국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로운 기회의 빛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그 빛을 따라 무럭무럭 성장하여 10년 후 웃으며 이 시간을 추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하며 붕괴하는 것들에 미련을 두기보다 떠오르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기회는 이동하며 자본은 끊임없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본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경제적 자유라는 위대한 목적지에 도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10년 후 당신의 자산이 어디에 있길 바라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가슴속에 새겨두십시오.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뒤로하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야 함을 강조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